두려워서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생길 텐데 해도 될까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무엇이든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이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3가지 아주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돈 벌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오픈 채팅방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란 무언가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상상입니다. 상상이니까 안 일어날 거야, 절대 아니야 하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불안한 감정은 더 많은 불안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완전하게 밀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잠재 의식을 밀어내면 그것과 동일한 힘을 가진 무언가가 더 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으려고 생각하면 담배가 더 생각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납니다. 초콜릿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나지 않나요? 술을 안 먹으려고 하면 술 생각이 더 나면서 짜증이 생깁니다. 인간의 잠재 의식은 언제나 한 번에 한 장면만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각할 것 같은 상황에서 지하철을 보면 뛸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때 여유롭게 커피 생각이 나시나요? 지갑을 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각을 하면 그렇게 물건을 많이 놓고 나옵니다. 물론 우리의 뇌가 갈팡질팡 할 수는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긍정에 더 몰두하게 되면 두려움이 남을 자리는 없습니다. 한 아이가 길을 걷다가 두 정원을 보게 됩니다. 한쪽 정원은 손질이 되어 있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정원사는 연신 화를 내면서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다른 정원은 조화롭게 보였습니다. 사방에 꽃이 피어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가 그 정원에 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잡초도 없이 이렇게 정원을 가꾸셨어요? 정원사가 대답했습니다. 한때는 나도 저 정원사처럼 잡초가 보일 때마다 열심히 뽑아냈지.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단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잡초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잡초의 뿌리들은 늘 땅 속에 남아 있었고 잡초를 뽑아낼 때마다 씨앗들이 바닥에 떨어져 심어졌거든. 정원 한쪽의 잡초를 제거하면 다른 쪽에서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단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냈단다. 잡초보다 더 빨리 자라는 꽃과 식물들을 찾아낸 거지. 이 식물들은 얼마 후 잡초들을 깔끔하게 밀어냈지. 잡초들이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정원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줄어들었단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할 때의 일입니다. 온통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임장을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걸어 다니면 되나? 내가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집을 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회사도 다니면서 투자도 할 수 있을까? 아이도 있는데 시간이 어디서 생기지?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온통 두려움이었고 못할 것 같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런 두려운 감정에만 집중하니 아무것도 시작을 못하겠더라고요.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우선 가보자. 임장을 무작정 갑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니 무엇을 봐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전에는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로만 보이더라고요. 이 큰 콘크리트 덩어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중에 투자할 것을 정하라는데 어떻게 정하라는 거야? 이렇게도 부동산 투자 감각이 없었습니다. 신기한 건 한번 갔다 오니 두려움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은 동일한데 두려움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임장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더 신기한 건 한번 갔다 오니 임장 관련된 글이나 조언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시작하니, 우선 시도해보니 두려움보다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잡초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임장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잡초를 없앨 수 있는 해결책에 집중하고 어떻게 임장을 할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구멍이 뚫린 짐자루와 같습니다. 그냥 바닥에 두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저건 못 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등에 메고 달리기 시작하면, 죽어라고 달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좀 무겁지만 계속 달리다 보면 구멍으로 걱정이 다 빠져나가서 어느 순간 가볍게 원하는 목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구멍 뚫린 곳을 통해서 쭉 나가 버릴 겁니다. 두 번째, 쭉 적어봐라.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어제 올린 보고서를 보고 상사가 뭐라고 할까? 오늘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회사를 관두면 더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아주 끈질기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실 걱정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걱정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나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떨지도 모르는 그런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하면 무언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됐고 여러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일 중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당신도 금방 증명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종이를 꺼내서 또는 핸드폰에 걱정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쭉 적어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9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는 걸요.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 거잖아. 아니요. 기다려 보십시오. 정말 일어나는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이러면 조금 마음이 풀리지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어서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10%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이실 겁니다. 힘들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그 리스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고민들이 많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 이런 두려움 적기를 와이프와 가끔 해봅니다. 와이프가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와이프가 이걸 하기 전까지는 엄청 싫어합니다. 걱정돼 죽겠는데 왜 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면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도 걱정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흔들림은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훈련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에 파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자기 개발을 해서 뭐해? 승진? 나는 절대 안 될걸? 성공은 될 만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투자? 웃기고들 있네. 그걸 어떻게 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냉철하게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면, 냉철하게 인식하면 무슨 도움이 되나요? 생각대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어떤가요? 생각대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게 당신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난 천재야. 내 예측이 딱 맞았어. 하나요? 그럼 남는 게 무엇인가요? 비관론자에게는 남는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장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으며 돈도 못 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성장하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긍정을 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연습과 훈련이 요구됩니다. 장담하건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사람들과 몇 시간만 함께 어울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당신은 분명 나도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고 싶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기셨을 겁니다. 이런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연습과 훈련을 계속하면 가능해집니다. 긍정적이고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가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분명히 긍정적이 됩니다. 긍정과 비관은 노력과 훈련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긍정론자의 멘탈이 부정론자의 멘탈보다 변화, 성장, 부자에 있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함께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모임에 나가야 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두려움이라는 상상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해결책에 집중하십시오. 그건 모두 상상일 뿐입니다. 그래도 너무 두렵다면 두려움 리스트를 쭉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두려울 거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 모든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긍정을 위한 훈련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은 서로 닮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 돈 벌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부자와 부자 되는 방법과 관련된 책 500여 권을 팠습니다. 읽는 것만 하지 않고 그들이 부자가 된 철학, 마인드, 생각을 장착하고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스킬을 제 삶에 적용했습니다. 다수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몇십억 단위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었고 주식 투자로 2자리 수익률을 넘어 3자리 수익률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등에서 현금 흐름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오픈 채팅방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